한 통의 손편지를 남기고 힐링 여행을 떠난 남편. 6개월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낯선 비밀번호로 바뀐 현관문, 달라진 집안 공기,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수상한 눈빛, 요양원에서 들려온 속삭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CCTV 있어요. 조심해요. 누군가의 완벽한 계획 속에 갇힌 무고한 희생자들, 디지털 흔적을 좇는 한 남자의 은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노트북 화면에 드러난 충격적 명단, 골든라이프라는 이름, 그리고 우선 타겟이라 표시된 아내의 이름, 아파트를 증여하겠습니다. 함정을 향해 다가오는 그림자들, 회의실에 울려 퍼진 차가운 목소리.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디지털 세상을 떠났던 남자가 마지막으로 벌이는 위험한 게임. 그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사연을 시작합니다. 성우는 택시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개월 만에 마주한 서울의 강남 아파트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5년간 사이버 수사대에서 근무하며 보았던 수많은 디지털 범죄의 흔적들이 그의 기억 속에서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짐이 많으신가 봐요. 도와드릴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성우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등산배낭을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의 디지털 디톡스 생활은 그에게 많은 것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휴대폰 없이, 인터넷 없이, 오직 자연과 함께한 시간. 그 시간이 준 평온함이 아직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불안감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 혜자에게는 오늘 돌아온다고 미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휴대폰도 없이 산속에서 지내며 유일하게 연락했던 방법은 손편지였으니까요. 집 앞에 다다랐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내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오셨네요. 문을 연 사람은 아들 준호였습니다. 얼굴이 약간 상기된 듯했고 눈빛이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준호야, 내가 왜 여기 있니? 엄마는? 성우는 현관에 들어서며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구 배치가 바뀌었고 낯선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 앉으셔서 이야기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성운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25년간의 수사 경험이 그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의 아내 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항상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과하게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건강해 보이세요. 산에서의 생활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 봐요. 성우는 소파에 앉으며 바로 질문했습니다. 계좌는 어디 있니? 순간 준호와 미영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성운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준호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미영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아버님, 하루는 내미를 올려놓고 불을 켜놓은 채 외출하셨다가 거의 화재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성운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혜자는 겨우 62세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완벽하게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요리 클래스에 다니고 심지어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 봉사활동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느 병원에서 진단받았다는 거지? 강남 세브란스요. 김지원 교수님께서 성우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산속에서 보낸 6개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니? 해피라이프 요양원이요. 강남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곳이에요. 아버님이 없는 동안 저희가 최선을 다했어요. 미영의 말투는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그곳에 가봐야겠어. 아버지, 오늘은 좀 쉬시고 내일. 지금 가야겠다. 성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차에 오르면서 성우는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25년간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서 수많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밝혀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모든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에서 돌아온 그에게 디지털보다 더 복잡한 인간의 거짓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실을 밝혀낼게. 해피라이프 요양원의 로비는 호텔처럼 고급스러웠습니다. 성우는 준호와 함께 방문객 등록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3층에 계세요. 특실이에요.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관 경력 25년 동안 그는 수많은 범죄 현장을 방문했지만 지금처럼 가슴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방들, 천천히 지나가는 간호사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요. 준호가 307호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자님 가족분들이시죠?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던 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성운의 숨이 멎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여전히 맑은 눈동자, 하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이는 표정. 이건 그가 알던 혜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혜자야. 성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자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공손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30분입니다. 필요하시면 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간호사가 말하고 나갔습니다. 준호가 눈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잠시 밖에 있을게요.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셨으니. 문이 닫히자마자 성우는 혜자 앞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남편 성훈이. 혜자는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CCTV 있어요. 조심해요. 성운의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 구석의 작은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서 그는 감시 장비의 존재를 즉시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산에서의 생활이 그의 감각을 무디게 한 걸까요? 혜자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치매 아니에요. 미영이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순간 성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여보? 검사할 때 미영이가 옆에 있었어요. 어머니,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라고 계속 말했어요.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그의 전신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세자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널 데리고 나갈게. 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 돼요. 서류에 당신 서명 있어요. 당신이 나를 여기 보냈다고. 성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서명이라고요? 디지털 디톡스 중이었던 그가 어떻게 서명을 했을까요? 어디서 봤어? 그 서류를. 입소할 때 미영이가 보여줬어요. 아버님도 동의하셨어요라고. 성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사관으로서의 본능이 빠르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혜자를 이곳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악용했습니다. 내가 널 꼭 데리고 나갈게. 약속할게. 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재빨리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25년간의 수사 경험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준호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물었습니다. 혜자는 갑자기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성우는 혜자의 연기에 놀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내일 다시 오자꾸나. 요양원을 나오면서 성훈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차에 오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자택에 CCTV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오래된 동료 이동현에게 연락해야겠다고. 디지털 디톡스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디지털의 세계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우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어. 새벽 3시 성우는 침대 옆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파란 빛만이 그의 굳은 표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이전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군. 화면에는 해피라이프 요양원의 소유주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골든라이프 부동산 투자주라는 회사였습니다. 성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간 성우는 어둠 속에 잠긴 강남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오후 그는 오랜 동료 이동현을 만났습니다. 이동현은 여전히 사이버 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성훈에게 귀중한 정보와 장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골드라이프. 성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간의 디지털 디톡스 동안 그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디지털 범죄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아침이 되자 성우는 준호가 출근하고 미영이 외출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집에 혼자 남게 되자마자 그는 미영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미영이 항상 사용하는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부팅하자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성우는 작은 USB 장치를 꽂았습니다. 이동현이 준 최신 포렌식 도구였습니다. 단 30초 만에 암호를 우회하고 노트북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한때 그는 이런 도구들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은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성우는 미영의 이메일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영은 내일의 부자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채널에서 골든라이프의 부동산 상품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성우는 관련 이메일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미영은 골든라이프와 수수료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정확히 6개월 전 성훈이 힐링 여행을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체결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 메시지 기록, 그가 볼 수 있는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명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미영의 클라우드에는 요양원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명이 넘는 노인들의 명단과 그들의 재산 상태, 가족 관계, 그리고 접근 방법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성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명단에는 혜자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혜자 옆에는 우선 타겟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네. 구석에 있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성훈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이동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형, 김지원이라는 의사 조사해봤어요. 골든라이프 대표 이상무와 의대 동기래요. 그리고 작년에 유사한 사례로 민원이 몇 건 제기됐었어요. 하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고요. 성훈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였습니다. 고마워, 동현아.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 같아. 통화를 마친 성우는 발견한 모든 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의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25년간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서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영이 돌아오자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미영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성우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준호는 이 계획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을까? 아버님, 내일 요양원에 또 가보실래요? 어머님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미영의 말에 성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마. 고맙구나. 집 안에 설치해둔 CCTV로 미영이 전화를 거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성우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네. 대표님, 아직까지는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마 곧 부동산 증여 서류에 서명할 거예요. 성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는 음모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함정을 설치할 시간이군. 성훈은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승리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미영과 마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일주일간의 꼼꼼한 준비 끝에 드디어 함정을 설치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버님, 요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미영이 서류 더미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부드러웠지만 성훈의 귀에는 그 속에 숨겨진 계산적인 톤이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그렇구나. 얼마나 나왔니? 월 380만 원이에요. 특실이라 좀 비싸죠. 성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강남 아파트를 너희 이름으로 옮길 생각이다. 미영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표정을 관리했지만 이미 성우는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든. 아니야, 이제 나이도 있고 혜자도 저렇게 됐으니 재산 정리할 때가 됐다. 성우는 의도적으로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25년간 수사관으로 지내며 그는 많은 연기를 봐왔고 또 직접 해왔습니다. 미영의 눈에 자신이 무력한 노인으로 보이길 바랐습니다. 정말요? 아버님? 미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일 골든라이프에 연락해서 상담받아 볼까 해. 거기서 부동산 증여, 업무도 본다며? 미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말이죠. 그녀는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제가 미리 연락해 놓을게요. 골드라이프 대표님이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시거든요. 특별히 신경 써주실 거예요. 미영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끼를 물었다. 이동현, 계획대로 진행하자. 다음 날 오전 성우는 미영과 함께 골든라이프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대형 부동산 회사였습니다. 이상무 대표가 직접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박성훈 님이시죠? 정미영님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증여 관련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상무의 미소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눈에는 그 미소 속에 숨겨진 탐욕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은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복잡한 일은 어려워서요. 세 사람은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성우는 일부러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계에는 최신 녹음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저희가 최소화해드릴게요. 성우는 펜을 들고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무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무 대표님, 해피라이프 요양원도 운영하시는 거죠? 순간 이상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영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궁금해서. 내 아내가 있는 곳이니까. 이상무는 미소를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골든라이프 계열사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하려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동현이 앞장서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상무 씨,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상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성우는 천천히 일어나 이상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25년간의 수사 경험에서 오는 단단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25년간 사이버 수사대에서 했던 일입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미영의 이메일, 메시지, 통화 기록,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너희가 혜자를 가짜로 침해 판정받게 한 거, 내 서명을 위조한 거, 그리고 20명이 넘는 다른 노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한 것,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회의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이상무는 변호사를 부르겠다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이상무와 미영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혜자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곧 그녀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 속에서 묵직한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 준호를 떠올리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는 얼마나 이 계획에 관여했을까요? 마치 성운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이동현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일이 아내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심 아들이 깊이 관여하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무지했다 해도 책임은 있겠지만 최소한 적극적인 가담은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날 오후 성우는 요양원 가족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미영과 이상무도 함께였겠지만 이제 그들은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요양원에 있는 다른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박성훈입니다. 25년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일했고,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행사장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골든라이프와 해피라이프 요양원이 저지른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말이죠.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 분노,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운의 발표가 끝나자 채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역시 당신은 최고의 수사관이야. 성우는 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준호와의 대화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가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성운과 채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영과 이상무의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혜자는 성운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성운이 물었습니다. 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지 2달. 그녀는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준호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준호는 미영의 계획을 알고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노력이 이 순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피고인 정미영, 징역 3년. 피고인 이상무, 징역 7년. 판사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고 이상무는 항의하듯 변호사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준호가 성운과 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성운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지도 몰랐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도 미워할 수 없는 그 마음.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달라질 겁니다.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혜자가 조용히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한 달 후, 성훈의 집 거실에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함께 해피라이프 요양원에서 구출된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훈은 앞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시니어 보호센터의 출범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자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이 디지털 기술에 취약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그런 범죄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센터에서 재능 기부로 법률 상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성훈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성훈의 가슴 속에 작은 용서의 싹이 움텄습니다.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성훈은 서재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미영의 편지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매일 밤 제 잘못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성훈은 천천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미영에게 당장 용서를 줄 수는 없지만 그녀에게도 변화의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수사관으로 일하며 배운 것이었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 저녁이 되자 성훈과 혜자는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자가 성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 있게 될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 성훈의 목소리에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디지털 디톡스에서 돌아와 다시 한번 디지털 세계의 전문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로서 말이죠. 그들이 서 있는 베란다 아래로 서울의 수많은 빛나는 디지털 흔적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성훈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훈은 혜자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그렇지 않을까? 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앞에 펼쳐진 서울의 불빛처럼 그들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